제약사 화자가 델타 변이에 대한 3차 접종의 효과가 매우 크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앤드루 코모 뉴욕 주지사가 주내 전체 공무원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내 공무원의 백신 접종이 의무화하던 가운데 현재 공기관 직원의 백신 접종률이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 내 코로나19 감염 재생산 지수가 팬데믹 이래 최대치인 1.5까지 치솟으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맨하탄에서 강도를 저지하다 부상을 입은 여성이 병원에서 끝내 사망했습니다. 이제는 서로 미비자들도 필요 서로만 잘 구비하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작년 9월 코로나19 구제 법안으로 시행된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이번 달 말 최종적으로 만료됩니다. 전 세계 과학자 1만 3천여 명이 지구의 기후변화 위기를 경고하며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공동으로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제약사 화자가 3차 부스샷 접종이 델타 변이에 대한 예방 효과를 크게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한편 세계 각 지역에서는 1차와 2차에 다른 백신을 맞는 교차 접종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NN에 따르면 제약사 화이자는 오늘 부스터샷을 접종받은 18세에서 55세 성인의 델타 변이에 대한 항체 수준이 2차 접종 시보다 5배 이상 증가하고 65세에서 85세에서는 11배 이상 증가한다고 보고했습니다. 2차 접종 6개월 이후 면역이 약화된 상태에서 부스터샷을 맞을 경우 델타 변이를 무효화시키는 항체 농도가 100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델타 변이뿐 아니라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와 베타 변이에 대한 항체 수준도 훨씬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화이자는 8월 중으로 부스터샷 실험에 착수할 것이며 추후 식약청에 승인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부스터샷 필요성을 부인했으며 연방보건당국도 같은 입장을 표했지만 추후 면역 취약계층에는 권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한 델타 변이에 대한 면역 효과 증가를 기대하며 서로 다른 백신의 교차 접종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조지타운 대학의 바이러스 학자 앤젤라 라스무센은 미국에서 얀센 백신을 접종받은 후 캐나다에서 화이자 백신을 추가로 접종받았습니다. 한 차례로 끝나는 얀센 백신이 델타 변이에 대한 효과가 떨어진다는 당시 연구 결과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토대 전염병 학자 아이삭 보고크 박사는 얀센 백신 접종자에게서 특히 화이자와 모더나 등 mRNA 백신 추가 접종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 등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2차로 mRNA 백신을 맞을 경우 면역 효과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교차 접종을 권장했고 안젤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역시 1차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2차로 모더나 백신을 맞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달 물량 공급 지연으로 인해 76만 명의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자에게 2차로 화이자를 접종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기관은 지난달 미국 내 승인된 3종의 백신에 대해 교차 접종 임상시험을 시작해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연구 중입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오늘 앤드루 코모 뉴욕 주지사가 뉴욕주 공무원 전체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혹은 매주 검사 결과 제출을 의무화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Get the vaccine
오늘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지난 월요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시 공무원에 적용한 지침을 전 뉴욕주 공무원에 적용했습니다. 특히 주 당국이 운영하는 병원에서는 환자를 대하는 모든 의료진에게 검사를 받는 선택지 없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은 노동절인 9월 6일부터 적용되며 쿠오모 주지사는 노동조합과 협상해 빠르고 정당하게 이번 규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쿠오모 주지사는 의무화 규정은 지역 당국에 맡길 것이라고 밝혔지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기존 의료진에게만 적용한 규정을 뉴욕시 공직원 전체로 확대하면서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모든 연방 공무원에게 이 같은 지침을 적용할 것을 고려 중이라며 내일 중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 정체된 백신 접종 확대를 위한 장려책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보훈부는 정부기관 최초로 소속 의료진에게 2달 안에 백신 접종을 마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뉴욕시 민간 기업들도 피고용인의 백신 접종 의무화 관련 직원들과 신경전을 벌이며 눈치 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최근 새 정책을 발표하면서 민간 기업 직원 400여만 명도 이를 따르기를 희망했습니다. 뉴욕 원 방송에 따르면 뉴욕시 전체 기업 고용주의 약 25%가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를 위해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백신을 접종한 직원에게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꺼리고 있습니다. 일부 고용주들은 접종을 강요할 경우 인력 확보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색인종 커뮤니티에 있는 일부 기업들은 백신 접종을 강요하면 인종차별로 고발당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는 백인들에 비해 흑인, 히스패닉 등의 예방접종률이 현저히 낮기 때문입니다. 이에 일부 고용주들은 접종을 받은 직원에 한해 출장을 보내거나 고객을 만날 수 있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법학 교수인 앨리스 호프만은 연방법은 백신 의무화를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고용주들은 예방접종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FDA가 백신 사용을 완전히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접종 의무화는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FDA가 백신 관련 긴급 사용 승인을 완전 승인으로 변경해 홍역, 볼거리 예방 백신처럼 의무적으로 접종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 주요 공기관 직원의 백신 접종률이 절반에 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 뉴욕시 정부가 공무원에 대해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매주 검사를 받으라는 지침에 노조 일부에서 당혹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뉴욕 시민과 접촉이 잦은 주요 공기관들에서 최소 한 차례 백신을 맞은 직원이 50%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시 당국이 조사한 36개의 기관 중 현재 뉴욕시 접종률 70.7%와 비슷하거나 이를 넘는 기관은 단 9곳 뿐이었습니다. 도시계획부가 84%로 가장 높은 접종률을 보였고 시장실이 83%로 뒤를 이었습니다. 소방청에서는 54%, 공립교에서는 59%의 접종률이 나타났습니다. 절반이 채 넘지 않는 경찰청과 응급의료서비스 기관에서는 47%, 위생당국에서는 40%, 가장 접종률이 저조한 교도소에서는 33%에 그쳤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는 뉴욕 시내 접종건만 집계되어 자택 인근에서 접종받은 교외 거주자의 접종건은 포함하지 않아 실제 접종률은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목요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공공의료진과 보건부 직원의 백신 접종 혹은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는 지침을 내렸고 월요일 대상을 모든 시 공무원에게로 확대했습니다. 어제 백신을 맞지 않은 경찰관 5명이 감염으로 입원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번 조치의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뉴욕대 의료윤리학장 아트 캐플랜 박사는 시민들과 가깝게 접촉하는 공무원들이 접종을 주저함으로써 수많은 뉴욕 시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이번 규제 지침이 공공보건과 윤리적 측면에서 정당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노조 일부에서는 갑작스러운 지침 변경에 당혹감을 표하며 노조 측과의 상의가 우선되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노조 측에서는 백신이 아직 식약청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노조 37구역 회장 헨리 게리도는 현장에서 근무하거나 혼자 일해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직원들의 검사 일정과 백신에 알러지가 있는 직원의 경우 등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방청과 교도소 노조 측은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된 직원에 대한 검사 면제와 근무진의 검사 지원, 근무 외 검사 시 수당 지급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사노조 측은 증명서 제출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상대적으로 협조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누저지 내 델타 변이의 빠른 전파로 코로나19 감염 재생산 지수가 팬데믹 시작된 이후 역대 최대치인 1.5까지 치솟았습니다. 신규 코로나 확진 건수도 다시 700건 후반대로 뛰어올랐습니다. 주 보건국의 발표에 따르면 어제 신규 감염 건수는 792건으로 다시 800건에 가깝게 다가섰습니다. 델타 변이 특유의 빠른 감염 속도가 가파른 확산세의 주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추가 사망자는 7명으로 한 자리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확산세의 영향으로 주 7일 평균 코로나 확진 건수는 726건으로 전주에 비해 59% 올랐고 한 달 전에 비해서는 3배 가까운 28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5월 17일 이후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합니다. 코로나 감염세를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인 감염 재생산 지수는 1.5로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동안 2%대를 유지하던 주 전역 양성 판정률이 4%에 가까운 3.84%를 기록하며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입원 환자 증가 추이 역시 가파른 상황입니다. 26일 밤 기준 주 전역 71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442명으로 하루 만에 23명이 더 늘었습니다. 한 달 전에 비해서는 44%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중환자 병동 입원 환자는 78명으로 늘었고 이들 중 34명은 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내 코로나 백신 완전 접종자는 524만 명을 넘기며 뉴저지는 인구 대비 접종률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맨하튼 지하철에서 강도를 저지하다 넘어져 심하게 부상을 입은 여성이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팬데믹 정상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뉴욕시의 아시안 증오 범죄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CBS에 따르면 희생자의 가족은 오늘 아침 혼수 상태이던 59세 여성 피해자의 사망 소식을 알렸습니다. 재봉사였던 동양계 여성 희생자는 지난 17일 22세 아들과 맨해튼 지하철역에서 걸어가던 중 아들의 가방을 훔치려는 강도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강도를 물리치려던 두 사람은 계단 뒤로 굴러 넘어 떨어졌고 여성은 머리를 박아 출혈이 심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 후 줄곧 생명이 위태로운 것으로 알려졌던 피해자는 결국 목숨을 건지지 못했습니다.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희생자의 가족은 그녀의 장기를 필요한 사람에게 기부하기로 결정했다며 용의자 정보 수집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전에 대해 불안감을 표했으며 뉴욕 시민의 안전을 위해 경찰과 정부 당국이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에는 1만 달러의 현상 수배금이 걸려 있습니다. 한편 최근 뉴욕시에서는 아시안 증오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퀸즈의 한 여성이 5월부터 7월까지 4건의 아시안 증오 폭행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인 25세 여성 마리샤 벨은 왜 쳐다보냐며 동양인 여성과 남성을 주먹으로 가격했고 75세 여성의 뒤통수를 의문의 물체로 후려쳤습니다. 어젯밤 10시경 로어 맨해튼에서는 68세의 동양 여성이 신원 미상의 가해자로부터 얼굴을 주먹으로 맞았습니다. 경찰에 의하면 올 들어 뉴욕시에서 109건의 아시안 증오범죄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내 15개 대도시에서 아시안 증오범죄는 올해 1분기 작년 대비 169% 증가했는데 뉴욕시에서는 223% 증가했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그동안 연방 실업수당 혜택을 받지 못했던 서류 미비자들도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실업수당을 받게 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김은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최근 서류 미비자의 실업수당 신청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과 세부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그동안 서류 미비자가 뉴욕주 실업수당 또는 연방정부의 경기부양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신청자는 신원 증명을 위해서 소셜 번호가 없더라도 1점부터 4점까지 부여된 운전면허증이나 뉴욕시 신분증 등으로 4점 이상을 만들어 신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주 운전면허증 또는 뉴욕시 신분증을 갖고 있으면 각각 4점을 받게 됩니다. 한국 여권 소지자는 3점을 받습니다. 세금 보고에 사용하는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로 신원 확인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증명은 전기료 고지서 또는 은행 거래 기록 제출로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신원 증명을 위해 유효기간 만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여권, 운전면허증을 제출해도 됩니다. 이들 신원 증명은 4점이 되어야 수혜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점짜리 운전면허증이나 뉴욕시 신분증은 신원과 거주를 함께 증명할 수 있습니다. 소득 증명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점수 제도를 적용합니다. 5점을 채우면 15,600달러를, 3점을 채우면 3,200달러를 지급합니다. 5점은 팬데믹 기간 중 실직했거나 노동시간이 감소된 사실을 증명해주는 고용주의 편지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확한 사업장 주소, 뉴욕주 실업보험 계좌번호 또는 연방고용 식별번호, 그리고 대표자의 연락처 정보가 정확해야 합니다. 3점을 받으려면 신청자가 2021년 4월 19일 이전에 6개월 동안 6주를 직장에서 근무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민권센터는 서류 미비자들의 연방 실업수당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팬데믹 이후 적용된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마감을 앞둔 가운데 주 정부 측의 렌트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며 세입자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의해 작년 9월 시행된 퇴거 유예 조치는 팬데믹 동안 연장을 거듭해 이번 달 최종적으로 만료됩니다. 뉴욕주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유예 조치에는 한 달이 더 주어져 8월 말에 종료되는데 연장 여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뉴욕주에서는 27억 달러를 세입자 지원금 예산으로 책정했는데 지급 절차가 지연되며 총 22억 달러를 미납한 50만 뉴욕시 세대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접수는 6월부터 받기 시작했지만 진행 과정이 전국에서 가장 느려 6월 말까지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11만 7천 달러만이 시범 지급됐고 주당국은 월요일에 70만 달러가 추가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의원은 필요한 사람들이 지원받지 못한 채 예산이 소멸할 수 있다며 지급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월요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서류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 진행 속도를 높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첫 한 달 동안 가장 필요한 주민을 선별해 우선 지급했으며 현재 나머지 신청건을 처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격을 통과한 세입자들은 최대 12월분의 밀린 집세와 유틸리티 비용을 받게 되며 저소득 세대에는 최대 3개월분까지 선지급됩니다. 신청 자격은 수입이 중간소득의 80% 미만이거나 4명으로 구성된 가정의 연소득이 95,450달러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원금을 지급받은 임대주들은 연체료를 요구하거나 집세를 올릴 수 없고 1년 안에 세입자 퇴거 조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현재 뉴욕주에서 16만 이상의 신청건이 접수됐으며 그중 4분의 3은 뉴욕시로부터 들어왔습니다. 팬데믹 이후 뉴욕시에는 총 6만 2천 건의 퇴거 소송이 접수됐는데 이는 미국 주요 도시 전체 접수건의 20%에 달합니다. 대부분은 퇴거 유예가 종료된 이후 검토될 예정이며 뉴욕주 법원 행정당국은 주정부 측의 유예 조치가 끝나는 9월 이후 업무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서는 매주 400에서 800건의 퇴거 소송이 접수되고 있으며 임대주들이 렌트 지원금을 지급받을 시 소송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기소된 세입자들의 미납액은 평균 8,150달러로 조사됐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폭우와 폭염, 산불 등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150여 개국 과학자,
1만 3,800여 명이 공동으로 기후변화 위기를 경고하며 대응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학술지 바이오사이언스를 통해 선언문을 내고 화석 연료의 사용 중단과 생물 다양성의 보호 강화를 요구했다고 DP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과학자들은 2019년에도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공동으로 선언한 바 있습니다. 매사추세츠대 우드웰 기후연구센터장인 필립 더피는 지난 몇 주뿐만 아니라 몇 년 동안 우리가 목도한 극심한 기후변화 현상은 위급한 상황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리건 주립대 생태학 교수인 윌리엄 리플은 지구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에서 티핑 포인트, 전환적 순간에 점점 가까이 가고 있거나 이미 넘어섰다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며 신속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바이오사이언스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31개의 지구 활력 징후 가운데 온실가스 농도와 해양 열 함량, 얼음 질량 등 16개가 우려스러운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월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는 416ppm에 달해 지금까지 월 평균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브라질 아마존의 산림 유실 면적은 지난해 12년 만에 가장 넓었습니다. 리플 교수는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한 교훈은 소비가 상당히 감소해도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해 충분치 않고 혁신적인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구자들은 또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에 대해 비용을 매기고 개발도상국들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펼치도록 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화석 연료 사용을 점진적으로 종식하고 학교에서 기후 위기를 교과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며 기후변화 위기 완화 정책은 증상 완화가 아니라 근본 원인인 지구 자원의 무분별한 남용을 해소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흉기로 피습을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7시쯤 팰리세이드 파크 서쪽에 있는 샵라이트 슈퍼마켓 근처 웨스트 센트럴 블루바드 철로 위에서 한 남성이 배 부위를 흉기로 인해 크게 다친 상태에서 발견됐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해켄색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늘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히스패닉이라는 것 외에 이름과 주소 등 자세한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경찰이 신고를 받은 뒤 버겐 카운티 검찰 강력 범죄부 요원들과 버겐 카운티 셰리프국 등 대규모 인원이 인근 지역을 수색하고 목격자를 찾았으나 용의자를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범행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맥주 캔 등 증거물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용의자를 추적 특정하기 위해 일부 업소들을 방문해 확인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어떤 정보라도 갖고 있는 주민들은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성인 10명 중 6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미국이 최근 확진자 재급증에 마스크 쓰기 지침을 보완시킨 가운데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한 차례 이상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우디아라비아는 다음 달 1일부터 학교나 상점, 쇼핑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 차례 이상 백신을 접종했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인구 93%가 백신을 접종했다고 발표한 아랍에미리트 역시 다음 달 수도 아부다비 내 대부분 공공장소 출입을 접종자에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시는 주요 주 도시 중 처음으로 공무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으며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도 접종자들에게 식당, 체육관 등 실내 장소에 들어갈 때 접종 사실을 증명하는 백신 여권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호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뉴사우스웨일스 주는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자 당초 30일 해제 예정이었던 봉쇄 조치를 4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맨하탄에서 영어를 안 쓴다는 이유로 한인 여성이 공격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피해자는 3주 전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으로 이주한 한인 여성 김모 씨로, 김 씨는 지난 주말 웨스트 60 스트리트과 브로드웨이에서 친구와 중국어로 대화를 나누다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배 중인 여성 용의자는 김모 씨의 일행의 뒤를 따라 갑자기 영어로 말하라고 욕설을 퍼붓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며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위협한 후 사라졌습니다. 현재 김 씨는 피해 사실을 뉴욕시경에 알리고 용의자와의 대화가 일부 녹음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중어범죄 태스크포스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용의자는 체포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 주립공원 대변인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 15분 존스비치의 센트럴몰 지역에서 안전요원들이 상어의 출몰을 확인했습니다. 상어가 이번 필드 해변에서도 나타나면서 일대 입수와 수영이 금지됐습니다. 하루 전인 26일에는 구조대원 1명이 해양 생물에 물렸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존스비치와 니커슨 비치에서 상어들이 목격됐습니다. 뉴욕주 경찰의 도움을 받아 공원국 등 관련 부처는 롱아일랜드 주립공원 해변을 따라 드론과 헬기 모니터링을 포함해 순찰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명구조 요원 확충, 해변 순찰 강화, 순찰 서핑 보트, 순찰선도 배치하는 등 안전조치도 취해질 예정입니다. 상어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물개나 미끼 물고기 집단 서식지 등에서 낚시를 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해질녘, 새벽 또는 밤 시간 수영을 금지하고 가급적 해변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수영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